안녕하세요. 화장품 브랜드를 만드는 호울입니다. 오늘은 Get Ready With Me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런 컨텐츠를 찍게 될지 몰랐는데 좀 화장에 대해서 초보인 분들을 위해서 제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팁도 드리고 제품에 대해서 소개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오늘 게스트를 소개해 갔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 둥이인데요. 순에서 순둥입니다. 오늘 혼자 있어서 제가 사무실로 데리고 왔는데 촬영을 하는데 너무 찡찡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 책상 위에 올라와 있게 되었습니다. 짖지 않아요. 그래서 조용히 제 옆에서 이렇게 자리를 지킬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둥이 덕분에 조회수가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제가 옆에 두고 함께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지금 완전 쌩얼 상태거든요. 여러분들, 네, 쌩얼 공개. 제가 지금 쌩얼 상태인데 머리도 그냥 지금 샴푸만 하고 막 에센스도 안 바르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저는 반영구 아이브로우를 해서 눈썹은 좀 진해 보이긴 하지만 나머지는 다 쌩얼이고 또 속눈썹 연장도 한 상태이긴 합니다. 저는 이제 화장을 이렇게 진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좀 내추럴하게 하고 또 데일리 메이크업을 주로 회사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저는 이 패드 제품을 쓰는데요. 이 패드는 우선 토너를 따로 화장솜에 묻히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사실 근데 저는 이것도 쓰고 토너도 또 씁니다. 그래서 얘는 얼굴에 남아있는 그 오염이나 노폐물들을 좀 제거해주고 바하, 아하, 파하 등 그런 애시드 성분이 들어있어서 얼굴에 남은 각질을 좀 정리해주고 필링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엠보싱이 있는 면으로 이렇게 이 제품을 좀 넓어서 좀 사용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쭉쭉쭉 쓱싹쓱싹 이렇게 닦아주시고 또 뒷면으로 돌려서 한 번 더 해주고 목이나 그 외에 다른 몸에도 같이 해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한번 얼굴 결을 정리해주고요. 두드려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 사이에 이제 얼굴에 아무래도 이 내용물이 좀 남아있다 보니까 척척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게 건조될 사이에 저는 이제 립밤을 좀 발라주는데요. 기본적인 색깔이 없는 립밤을 쓰기도 하지만 이제 메이크업을 어차피 할 거니까 이런 그 틴티드 립밤을 사용합니다. 밑작업이라고 하죠. 밑작업을 준비해줍니다. 그래서 얼굴에 스킨이 있을 때 틴티드 립밤 발라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틴트 발라주면 이 립밤이 어느 정도 입술에 스며들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닥토라기보다는 좀 약간 첩첩하면서 쓸 수 있는 진정 토너를 써볼 건데요. 이 제품은 비플레인의 캐모마일 진정 토너입니다. 화장솜은 이 핸즈매틱 제품이고요. 4겹으로 쪼개지고 국내산이고 또 워터젯 공법으로 되어 있어서 좀 먼지가 덜 날리는 타입이라서 이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열고 찹찹찹찹 토너는 좀 아끼지 마시고 듬뿍듬뿍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뚜껑을 꼭 꽉 닫아주세요. 마지막에 이거 대충 닫으시는 분들도 많아서 꽉 닫아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발라주거나 아니면 저는 이거 이렇게 4겹으로 이렇게 쪼개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팩처럼, 토너 팩처럼 이렇게 붙여주기도 합니다. 이게 4겹으로 쪼개져가지고 볼, 이마, 턱 이렇게 나눠서 할 수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붉은 부위나 아니면 홍조가 있거나 좀 진정이 안 됐을 때 이렇게 해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스며들게 쭉쭉쭉 해주셔도 되고 마지막엔 닦아주셔도 좋습니다. 클렌징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 메이크업 같은 걸 좀 진하게 했을 때는 눈 밑에서 이렇게 묻어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면봉을 쓰기보다는 이렇게 화장솜을 접어가지고 남아있는 스킨 토너 잔여물과 함께 닦아내기도 합니다. 이제는 좀 두드려서 흡수를 좀 시켜주시고요. 눈가에도 해주십니다. 아침에는 화장이 밀리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산뜻한 타입의 에센스를 쓰고 있는데요. 런슬로우 트리플 머쉬룸 세라마이드 에센스입니다. 이 제품은 대용량이고 또 산뜻해서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지곤지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터프하게 발라줍니다. 만약에 가을이나 겨울처럼 좀 건조한 그런 계절에는 크림까지 발라주는데 AHC 타임 리와인드 리얼 아이크림 4페이스입니다. AHC 아이크림은 홈쇼핑에서 히트 상품으로 유명하죠. 이 제품은 그 증정용으로 받았던 제품이라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눈가에도 같이 이렇게 발라주시고 또 좀 건조한 부위에도 조금만 이렇게 해서 발라줍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 갈 때마다 이렇게 충분하게 흡수를 해주시는 게 좋고, 또 데일리 아침 모닝 루틴에는 너무 이렇게 리치하게 바르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사실 아침에 화장할 시간도 없는데 이거 펴바르고 두드리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아침에는 5분, 10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량으로라도 쭉쭉쭉 발라주시고, 또 목도 발라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 기초 케어는 완성입니다. 이제는 베이스 메이크업과 포인트 메이크업 남았는데요. 베이스 메이크업 하기 전에 우리 선크림 발라야겠죠? 아일의 UV 프로텍션 스킨 레디언트 크림입니다. 이 제품은 선크림이면서 톤업 기능이 있어서 좀 환하게 얼굴 톤업을 시켜주는 그런 제품인데요. 무기자외선 차단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기자외선 차단제, 유기자외선 차단제, 그 종류, 백탁, 있다 없다, 이 내용은 여기에서 참고하세요.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죠? 손등에다가 좀 덜어서, 지금 제가 촬영이라서 많은 양을 바르진 않았는데 사실 이 정도로 한 2번 정도는 발라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많은 양을 지금 짜진 않았거든요. 원래는 뭐 동전 500원 크기만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한 번에 그걸 다 바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거를 좀 나눠가지고 2번에 걸쳐서 레이어드 하듯이 발라주시고요. 선크림은 특히 뭐 요즘엔 마스크를 많이 쓰니까 위쪽에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특히 요 광대 위, 눈 밑에 이쪽에 기미가 생기기 쉬운 부위거든요. 자외선이 딱 받기도 하고, 저는 약간 광대가 튀어나온 스타일이어서 광대 쪽에 더 세심하게 선크림을 발라주는 편입니다. 선 로션이든 선 밀크든 상관없어요. 여러 종류들. 톤업과 선크림까지 발랐습니다. 쿠션을 저는 주로 쓰는데요. 이 제품은 헤라의 글로우 레스팅 쿠션입니다. 21N1 바닐라 호수이고요. 퍼프를 여기 우리 함침 스폰지에다 이렇게 딱 찍으시잖아요. 찍을 때 너무 꽉 누르진 마시고요. 뭐든지 저는 좀 나눠서 바르시는 게 훨씬 밀착 있게 그리고 고르게 예쁘게 발리거든요. 너무 많은 걸 하진 마시고 여기 한 번 찍어서도 한 번에 팡팡팡 하지 말고 저는 몇 군데를 나눠서 찍고 시작을 해요. 연지곤지 찍듯이. 그렇게 하면은 아예 내용물이 분산이 되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대충 찍었죠? 이런 상태에서 저는 이제 가장 고민이 사실 이 아래쪽 눈 밑에 다크서클이거든요. 제가 좀 피곤하거나 또는 그 생리 기간에는 아무래도 다크서클이 더 도드라지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다크서클을 커버하는데 좀 힘을 씁니다. 컨실러도 함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품은 아니고 저희 샘플입니다. 눈 밑에다가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찍어서 커버할 곳을 정해줍니다. 눈 밑이 확실히 밝아야 되고 이마나 턱끝, 인중 이런 데도 살짝 밝으면 좋긴 해서 뭐 하이라이터나 아니면 밝은 컨실러 쓰셔도 되고요. 저는 주로 눈 밑에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퍼프로 하셔도 되고 이런 쿠션 퍼프로 하셔도 되고 일반 파운데이션 퍼프로 하셔도 돼요. 뭐 똥퍼프라고 하죠. 그런 거 아니면 일회용으로 버릴 수 있는 거 하셔도 되고 브러쉬를 쓰셔도 됩니다. 손가락으로 하셔도 되고요. 손가락을 하실 때는 급할 때는 요 약지로, 약지가 힘이 가장 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약지로 해주시면 됩니다. 손으로 하는 것도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톡톡톡톡 하면서 이게 뭐 손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같이 해주시면 손 지문이 좀 남는 거는 마지막에 퍼프로 쓸어주시거나 브러쉬로 쓸어주시면 되세요. 확실히 눈밑이 밝아지거든요. 눈밑이 밝아지면 어려 보이고 인상이 환해 보여요. 저도 잡티가 있어요. 이런 데도 보면 점도 있고 뭐 트러블 흔적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가리려고 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조금 드러나도 돼요. 왜냐면 너무 그거를 다 가리려고 하면 화장이 두꺼워지고 텁텁해지거든요. 어느 정도 본인의 단점이 되는 부분만 보완하고 이걸 완벽하게 뭐 이렇게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피부 표현을 하시는 게 요즘에는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손으로 쓱싹쓱싹 남아있는 퍼프를 이제는 그냥 툭툭툭툭 전체적으로 경계가 없이 목 아래나 턱 아래 끝까지 여기에 딱 경계가 지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턱 밑에까지 조금 해주세요. 만약에 컬러를 립 컬러를 좀 진하게 낸다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좀 누디한 컬러여서 이렇게 입술 색깔이 안 보였으면 좋겠다 할 때 2단계에서 아예 입술 색을 죽여버려도 돼요. 근데 저는 아까 틴트드 립밤을 발랐고 오늘 레드 계열의 진한 매트 틴트를 바를 거라서 그 단계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얇은 파우더를 한번 쫙 해주시면 아무래도 지속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되고요. 저는 약간 은은한 광을 좋아해서 그 파우더 단계는 한여름이 아니면 따로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엔 볼터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롬앤의 시스루 멜팅 치크 03 멜팅 라벤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마한 퍼프도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퍼프를 쓰셔도 되고 손가락으로 하셔도 돼요. 얘는 이제 이름처럼 멜팅 되는 이런 밤제형이에요.
볼터치도 이렇게 잘못하면 좀 이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지곤지 찍듯이 한번 찍어주시고 안 묻은 부분으로 한번 좀 넓게, 별로 발색이 안 됐다. 그럼 한 번 더 찍어주고, 잘못 찍으면 지우는데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씩 점진적으로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극단적으로 하지 마시고. 볼터치는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좀 어려 보이고요. 뒤쪽으로 갈수록 도회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이 컬러 자체가 좀 사랑스러운 바이올렛 핑크 컬러여서 저는 약간 원래 하던 것보다는 살짝 가운데로 오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약간 쉐딩이랑 겹치게 이쪽에 해주는 편인데 오늘은 이 컬러니까 이렇게 톡톡톡톡 바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바른 듯 안 바른 듯. 여러분들 특히 그리고 화장하실 때 이 말씀 드릴게요. 어두운 방 안에서 하시면 안 돼요. 자연광을 최대한 받으시는 게 좋고, 아니면은 센 이렇게 조명이 있는 상태에서 불도 켜고 스탠드도 켜고 한 상태에서 화장을 하셔야 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방 안에서 하면 태양광이 나가면 엄청 진해져 있어요. 우리가 메이크업샵 가면 그 메이크업 위에 조명을 다 켜잖아요. 그 이유가 자연광이 가까운 상태, 그리고 메이크업이 잘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브로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눈썹 숱이 별로 없기도 하고, 그리고 메이크업을 막 많이 늘상 풀메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저는 눈썹에 반영구 타투를 했지만, 타투를 했다고 해서 그대로 화장을 안 하면 다른 화장을 했을 때 좀 얘 혼자 동동 뜬다거나 좀 타투 티가 좀 나요. 저는 이런 아이브로우 케이크를 사용합니다. 이 제품은 라일라드의 슬림 프로 아이브로우 케이크이고요. 다크 브라운 컬러입니다. 브러쉬도 라일라드의 아이브로우 브러쉬고요. 이 제품은 가루가 날리지 않는 케이크 타입이고요. 이렇게 반죽처럼 생겨서 제가 반죽 같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이렇게 발라주시고, 양 조절이 어려우시면 손등에다가 한번 이렇게 찍어서 발라주시면서 조절하세요. 메이크업 샵에 가면 아티스트 분들이 꼭 이렇게 손등에다 조절하시거든요. 이렇게 조절해서 쓰시면 돼요. 아이브로우 그리실 때는 가운데에서 끝쪽으로가 가장 진하고 이 앞머리가 가장 연해야 되거든요. 우선은 바르기 전에 이 스크류 브러쉬, 동그랗게 꼬여있죠? 스크류바처럼.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 결을 먼저 정리해줍니다. 앞머리는 위로, 뒤에는 이렇게 가운데부터는 뒤쪽으로 쓸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서 베이스 메이크업 아까 할 때 눈썹에도 묻었잖아요. 그 화장의 잔여물도 한번 털어내주시고 빛처럼 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안 하고가 또 차이가 있어요. 또 속눈썹 숱이 많거나 기신 분들은 이거 꼭 해주시면 좋아요. 이거를 뒷머리에서 끝으로 위에 밑그림을 그려주시고 아래쪽에 밑그림을 그려주세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나는 여기를 넘어가지 않겠어 라고 하는 밑그림을 그려주신 다음에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가운데에서 끝에까지 해주시고 남은 것을 앞머리 쪽으로. 앞머리부터 시작하면 너무 진해질 수가 있으니까 마지막 남은 잔여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이 메이크업 해줄 건데요. 지금 제가 속눈썹 연장을 해가지고 마스카라는 못 바르고 속눈썹 영양제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리바이브 테라피 헤어 브로우 래쉬 세럼입니다. 속눈썹뿐만 아니라 눈썹이나 헤어까지도 사용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마스카라 하듯이 뿌리 쪽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속눈썹 연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속눈썹 영양제를 같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리도 되고 또 모근도 좀 튼튼하게 해주니까. 저는 속눈썹 숱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게 컴플렉스인데 마스카라를 해도 좀 번지는 눈 타입이어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속눈썹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빗어주면 아까보다는 좀 더 또렷해지고 결이 이렇게 살아났죠? 이 상태에서 섀도우를 바로 해버리면 뭉치니까 뭐든지 얘가 좀 대기할 시간을 줄 때 좀 전 다른 걸 합니다. 드라이 막 하시고 반 정도 말렸을 때 메이크업 하시고 마지막에 또 한 번 말리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처음에 머리 감고 드라이로 한 반 정도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메이크업하고 나머지 반 말리면 중간에 건조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 제품은 올리브영에서 샀나? 인터넷에서 샀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사이오스 올레오 12 오일 미스트입니다. 손상 모발을 포함한 모든 모발용 오일 미스트여서 위쪽에 오일층, 아래쪽에 에센스층이 있어서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쉐이킹 해줬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발라주시고 뿌려주시고, 식사하고 나시면 좀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음식들 있잖아요. 뭐 김치찌개랄지 삼겹살이랄지 그런 거를 먹고 나면 옷에 냄새가 배서 이렇게 섬유 탈취제를 뿌려주시잖아요. 섬유 탈취제를 머리에 뿌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스트를 좀 뿌려주시면 그나마 좀 탈취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대기를 할 때 다른 것들을 좀 케어해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드렸고, 그다음에 헤어 제품은 저는 이 모로칸 오일 트리트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워낙에 유명하고 미용실 원장님들 많이 추천해 주셔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 제품은 반건조된 상태에서 한번 발라주시고 거의 한 90% 말렸을 때도 한번 해주시면 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조금 짰거든요. 소량만 짜도 되게 양이 많아요. 저는 긴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바깥에만 해주지 마시고 안쪽까지, 두피 쪽은 말고 이렇게 뒤쪽 발라주시고 끝에를 마지막에 쭉쭉쭉 이렇게 발라주면 돼요. 오늘 샴푸만 하고 제가 트리트먼트도 안 하고 에센스도 안 하고 와서 좀 푸석푸석거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주고 골고루 다 묻힐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는 왠지 헤어 에센스를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얼굴을 하면 이 손 씻고 오기도 좀 귀찮고, 이게 헤어 제품인데 얼굴에 닿으면 좀 그럴까봐 손을 내가 얼굴에 대야 되는 걸 다 끝낸 다음에 이걸 바르는 편이에요. 이제 눈가가 어느 정도 마른 것 같아요. 이제 섀도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제품은 피치씨의 소프트 무드 아이섀도우 팔레트이고요. 소프트 브라운입니다. 그래서 99 아이섀도우이고요. 제가 하나를 좀 빼먹어서 지금 8개만 남아있네요. 섀도우는 뭐 눈화장을 워낙에 잘하시는 분이 많아서 저는 이렇게 기술을 보여드리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제품이 딱 봤을 때 기획의 의도가 있거든요. 뭐 베이스를 발라라, 그리고 펄인데 눈 앞머리랄지 눈 아래쪽 애교살 또는 중간에 이렇게 포인트를 줄 때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아래쪽이 좀 진한 컬러들은 라이너를 대신하거나 아니면 이제 음영을 줄 때 사용하라고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레트를 사실 때는 99 팔레트나 89 팔레트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어떠한 조합으로 쓸 수 있을지, 그래서 컬러보다는 조합이 괜찮은지를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 팔레트에서 이 컬러 쓰고 다른 팔레트에서 또 다른 컬러 쓰고 하기에는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 팔레트 안에서 내가 활용을 잘 할 수 있을지, 데일리로 쓸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베이스로 이 두 컬러를 바르고, 그다음에 좀 진한 컬러로 이 두 컬러 섞고, 그리고 요거는 위에 바르고 요건 언더에 바르겠습니다. 사실 손으로 해도 되는데 저는 브러쉬, 라엘라드의 아이섀도우 브러쉬를 한번 써볼게요. 브러쉬 끝이 이 타정이 된 파우더를 눌러주니까 가루 날림이 아예 안 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살살살살 조심해서 해주시고, 한번 털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털어주셔도 되고, 여기다 양 조절하셔도 되고, 넓은 쪽까지 눈두덩이까지 해주시고, 쌍꺼풀이 아웃라인이냐 속 쌍꺼풀이냐 무쌍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정답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자주 해보고 사진 찍어서 비교해보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한쪽은 지금 베이스만 발랐거든요. 이쪽은 안 하고 이쪽만 한번 완성해 볼게요. 눈 밑쪽도 살짝 베이스를 깔아주세요. 좀 얇게, 색깔 진한 거는 얇게 음영을 내주고. 했는데 안 한 쪽이 더 이쁘면 어떡하죠? 그래서 지금 베이스 깔고 언더 깔고 진한 색으로 음영 약간 줬고요. 앞쪽보단 뒤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음영을 줬고, 그 다음에 위쪽에 포인트 되는 컬러는 가운데에 눈 알쪽에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 그러니까 밝은 컬러 쪽으로 눈 앞머리에, 남은 걸로 뒤에 쓸어주기. 저는 아이라이너는 따로 해줄 때도 있고 안 해줄 때도 있는데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섀도우는 이게 뜨고 있을 때부터 우리가 말하거나 표정을 지을 때 눈을 깜빡깜빡 거리잖아요. 그때 예뻐 보여야 돼요. 그래서 눈을 떴을 때도 중요하지만 감았을 때의 모습도 여러분들 눈을 감고 사진 찍어서도 한번 보시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찍어서 눈을 깜빡깜빡 거리면서 내가 자연스럽게 화장이 됐는지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은 제가 베이스만 위쪽 깔았고요. 여기는 베이스 그리고 포인트, 글리터, 펄 아래쪽까지 했습니다. 이쪽이 좀 더 음영이 있고 좀 화려하죠? 네,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을 했을 때 안 했을 때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영상으로도 찍어보시고 눈을 감았을 때도 예쁜지 사진 찍어서 한번 비교해보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저 뭐 화장을 그렇게 이렇게 화려하게 하지 않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립 틴트를 발라줄 텐데요. 이 제품은 라엘라드의 라스트 스테이지 틴트이고요. 아까 화장솜과 같은 이 핸즈매틱 일회용 립팁 브러쉬를 사용할 건데요. 이렇게 립팁이 20개 들어있어서 좀 위생적으로 립 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틴트를 나 혼자 쓰긴 하지만 입술에 바른 걸 다시 여기다가 딱 넣기에는 조금 찝찝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립팁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빼서 여기다가 이 정도면 충분해요. 아까 제가 립밤을 발라서 지금 입술이 촉촉해진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가운데에다가 약간 그라데이션 줘볼게요. 아랫입술에다가 톡톡톡 그냥 넓게 잘 퍼지기만 하면 돼서 뒤쪽으로. 립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많은 양을 바르기보다는 2번에 나눠서 또는 3번에 나눠서 바르시는 게 훨씬 표현하기가 좋으세요. 정교하게 입술 끝에는 이렇게 팁을 이용해서 끝에까지 안 하면 펭귄처럼 가운데만 동그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그라데이션으로 했습니다. 색깔이 되게 진해 보이지만 소량으로 발랐을 때는 진하지 않죠? 제가 지금 풀립으로 안 해서 이 레드 컬러가 그렇게 진하지는 않게 나왔어요. 이 메이크업은 입술에 가장 포인트를 준 메이크업입니다.
저의 데일리 루틴, 모닝 루틴 메이크업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아침에 화장할 때 시간을 조금 투자해서 좀 나눠서 사용하실 것, 화장이 잘 먹을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드는 것, 중간중간 이렇게 시간이 날 때 핸드크림이나 헤어 에센스나 뭐 바디로션이나 이런 것들 발라주시면서 시간을 좀 알차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똑똑하게 사용하고 아침 시간 알차게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